경기 침체 그렇죠. 진입 시사. 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는 네.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오늘 금통의 하이라이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음. 우리 이창용 총재의 넥타이와 한국 경제 성장률 1.7. 내년 1.7%. 네. 근데 그 전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1.8% 했고요. 예. 민간 기관도 지금 뭐 1.9, 네. 뭐 2% 이런데 한국은행 보통 가장-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는 좀 높게 맞아요. 높게 해줘요. 네, 좀 그런데 높게 봐요. 한은이 1.7로 1.7 가장 낮은 밴드를 지금 암울한 거예요. 예, 네.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예. 있는 거고 그 내부 섹터를 좀 보면 내년 상반기가 진짜 암울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는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 특히 그 섹터별로 뭐 소비 섹터 뭐 있는데 설비 투자가 내년에 마이너스예요. 근데 설비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년 한 해도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뜨면 힘들지만 네. 그럼 그거 그 다음에까지도 다음에 같이 영향을 힘들다는 주는 거거든요. 투자는. 투자는 네. 항상 설비를 해놔야 그 다음에 그 캐파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설비 투자를 저렇게 안 좋게 봤다면 내년도에 실은 2023년만 힘든 게 아니라 24년까지 2024년 뭐 장기화될 수 있는 상반기까지도 거죠.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은 상당히 힘든 우리가 뭐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경기 침체에 여름께 정도 지금 다수설은 빠질 수가 있겠다. 또 이런 암울한 전망이어서 한국은행이 1.7% 성장률을 제시했다라는 게 실은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뉴스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 경기 침체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계 경제 자체가 상반기에 다 침체에 늪에 빠졌어요. 맞아요. 예. 해결을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견디는 수밖에 없나요? 현재로는 이제 해결책이 뚜렷한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 침체고 우리나라 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뜨면 훨씬 더 피해가 커져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땐 훨씬 더 네.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은 전 세계가 다 내년에 경기 침체. 유럽은 일단 내년에 역사적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은 지금 1%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이따가 축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기분 좋은 희망회로를 네. 좀 돌린다면 네. 하면 두 가지의 기적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네. 두 가지의 기대할 희망, 만한 기대, 거. 희망. 비벼볼 언덕. 비교벌 언더. 1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최소 휴전만이라도 나와주게 된다면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안정,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까지 오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물가가 좀. 사태 부분들이 그나마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것 하나고요. 예. 두 번째 비벼볼 언덕은 차이나입니다. 봉쇄를 풀고. 봉쇄를 풀고 이제 구원투수로 네. 중국이 등장하냐 마냐. 이거 두 개가 그나마 비벼볼 언덕입니다. 내년에. 특히 중국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국이 안 썼어요. 한 번도 등판을 안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자기들이 뭐 긴축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네. 해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뭘 기대가 없는데 만에 하나 중국이 뭔가를 해준다면 그것이 두 가지가 근데 또 현실 하나의 가능성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전문가를 제가 지금 계속 요즘에 인터뷰도 하고 네. 이런 분 저런 분 이야기해보고 A, B, C 다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단순 희망인지 아니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극과 극이에요. 더 어렵겠어. 극과 극이에요. 더 어렵다. 더 어렵다. 지금 너무 밀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중국 전문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을 빌리면 나쁘게 보는 분들이 일단 많아요. 특히 중국의 부동산 문제. 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약세 문제, 그리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그러니까 경제 봉쇄를 또 풀 때 그대로 맞게 될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지금은 있고,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풀리면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또 하나 뭐 GDP의 30%를 차지한다는 부동산이 지금 뻥 터져버리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게 좀 나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좋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예요? 좋게 보는 분들은 일단 중국의 공산당의 힘을 통제력을 얕잡아보지 마라. 하긴. 오히려 오히려 시장의 맡겨라가 아니라 맡겨라 그런 공산당 독재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해결해 준다. 라는 그런 시선이 있고
또 하나가 코로나 봉쇄 관련해서 이 약간 음모론성이기도 한데 네. 독일 슈츠 총리가 실은 중국에 왔다 갔잖아요. 네. 11월 네, 초에. 네. 그때 독일 총리와 시진핑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백신은 우리 속칭 말하는 물 백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활성 백신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랑 같이 그 활성 백신을 만들고 모더나 이런 거 아니고 예. 그걸 파이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중국 쪽에 지분이 있는 제약회사가 그걸 만들겠죠. 그거를 맞게 한 다음에 그런 명분으로 코로나 봉쇄를 제로 코로나를 풀게 되는. 근데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만 풀리잖아요. 제대로 풀잖아요. 그러면 소비는 한 3-4% 포인트 그렇죠. 올라가고 올라가겠죠. 우리 무역 적자 8개월 무역 적자잖아요. 이거 그 얼마나 세게 뿌느냐에 따라서 흑자로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여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시 되는 데에서 유일하게 좀 비벼볼 언덕 우크라이나와 중국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